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와 60대 이상을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른 세대로서 갖는 이질감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동질적인 부분도 절대 무시 못하는, 어쩌면 영원히 서로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 관계성에 대한 정답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얼마 전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모 체벌권 제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소의 법칙에서는 알츠하이머 질환 연구를 진일보시킬 기술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세계일보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인 자식 간의 소비 패턴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6.25 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자들을 의미하는 베이비 부모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여건으로 활약하며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의 극도의 가난과 IMF 경제 위기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사건을 온몸으로 경험한 만큼 소비 대신 저축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20년간 평균 금리는 연 23.1%였으며 1980년대에는 14%, 1990년대에도 10%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했던 관계로 저축 등을 선호하는 안정 위주의 재테크 패턴을 보여 베이비부머 세대는 보유 자산 중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그들이 자녀 세대인 1980년에서 2002년 사이 출생자들을 지칭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들의 근면 성실함 덕에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성을 보이며 워라밸이나 가심비, 나를 위한 소비, 맞춤형 소비 등의 가치 소비와 관련된 단어로 대변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여행을 위해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을 서슴지 않고 낮은 금리로 인해서 저축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욜로족이 많습니다. 부모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10대 때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쳤음에도 장기화된 불황으로 혹독한 취업난을 겪은 이 세대는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생겨난 혼술, 혼밥, 혼행 등 나홀로 소비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속한 X세대는 이 두 세대, 베이비 부머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 끼어서 두 세대의 중간자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3일 경향신문 그리고 5월 24일 아시아경제입니다. 정부가 민법에 허용된 부모의 체벌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제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훈육이나 사랑의 매란 이유로 일부 허용했으나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친권자로부터의 아동학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사회적 현상의 대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훈육이냐 학대냐 하는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관점에서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과 훈육의 정도 차이를 일괄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의 말을 들자면 결국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사회적 통념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즉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시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랑의 매 등으로 불리는 체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77%는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저와 같은 50대 이상은 양쪽의 의견을 아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동시에 어릴 때 자란 환경은 부모로부터 혹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어쩌면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2,367건으로 2001년의 2,105건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재의 사회적 상황 사이에서 매우 현명하고 적절한 사회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오늘이 장수희 법칙입니다. 지난 5월 9일 조선일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세포를 눈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부 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차단하는 연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장영태 박사 연구진은 뇌 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미세 악교세포를 골라 염색할 수 있는 형광물질을 개발해서 살아있는 동물의 뇌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세 악교세포는 뇌세포의 12%를 차지하며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시냅스를 정리해 뇌 회로를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청소작용이 지나쳐 정상 시냅스까지 없애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뇌 질환의 원인을 추적하려면 미세악교세포를 관찰해야 했는데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 새로운 전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